아유, 저것도 아이돌이라고 참. 여러분들 신주쿠인데요. 여기 한 빌딩에서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아이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지금. 애들 재롱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저러니까 우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일본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네요. 저의 해외 모든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저의 생각을 버무려서 가감 없이 여러분들과 아주 진솔하게 공유하고 있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한일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아재님, 옛날처럼 좀 가볍고 재미난 주제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이 한일 사태가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정치 게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일 사태를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그런 컬러가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가벼운 영상을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주문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하는 그 시점에 보라카이 생활을 정리하고 일본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계획이 오키나와에서 여행사를 차릴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국에.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미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둘씩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멘붕이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있잖아요, 제 몸뚱아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일 사태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화가 나고 또 굉장히 센서티브해지고 제 머릿속에 다른 가벼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 사태를 많이 언급을 했던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옛날처럼 좀 가벼운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볼까 합니다. 자, 뭐냐면 제가 제 예전 영상들 뒤져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구 사귀기가 쉽고 이런 친구 사귀는데 굉장히 열려있다. 그리고 우정이 되게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 사람들은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은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 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중국인과 일본인이 어떻게 이런 이제 친구 뭐 이런 이제 만남 뭐 이런 릴레이션십 이런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혐한 서적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어요. 혐한 서적이 정말 많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대형 서점이든 뭐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있나요? 또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혐한 서적을 삽니까? 잘 팔립니까? 이런 혐한 서적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댓글이 많았고요. 제 구독자 한 분은 아재님 한번 그거 취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또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좀 주목받고 있는 유튜버 분이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유튜버 분인데 이분이 또 혐한 서적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찌됐건 더 이렇게 한국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조금 제가 일본어가 딸리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제 구독자 박군 조선족 분이요. 엊그제 영상이 올라갔던 분이죠. 그분 어제 영상이 올라갔던 분인데 그 박군과 함께 도쿄의 대표 서점 2곳을 방문을 했고요. 제가 현장 스케치를 했어요.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도 무지 더웠거든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찍는데 굉장히. 그래서 박군이랑 같이 회포도 풀 겸 야,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제가 우에노에 도쿄에 우에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또 유명한 곳이에요. 관광지로. 우에노에 일본식 스타일의 포장마차를 갔습니다. 백종원 씨가 왔던 곳이고 방송에 나왔대요. 그 백종원 씨가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곳인데 저도 거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몇 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어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점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희가 앉았어요.
두 명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 본인이 스스로 테이블 찾아서 앉는 게 아니라요. 늘 종업원이 이렇게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두 명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두 명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테이블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테이블이 그들 말로는 4인용이라고 하는데 정말 협소한, 그러니까 두 명이 앉으면 딱 좋을 만한 테이블이었고, 여러분들이 그 한국 식당에 있는 그런 4명이 앉는 4인용 테이블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반 정도 되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4명 테이블이래. 근데 거기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게 술도 시키고 안주를 좀 시켰어요. 몇 가지 시켰는데 갑자기 포장마차 종업원 분이 저희한테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일본 손님을 앉히는 거예요. 바로 같은 테이블에. 근데 이제 일본 아가씨 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되게 둘 다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저도 박군도 다 유부남이라 만약에 둘 다 싱글이었으면 좀 어저께 처자 2명이랑 재밌게 술도 마시고 했을 텐데 어찌됐건 일본 아가씨 2명이 앉았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일행도 아니고 한 테이블에 이 상황이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하여튼 뭐 이게 되게 익숙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아주 좁은 이 협소한 테이블에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같은 일행도 아닌 남을 합석을 시킨다. 이거는 진짜 좀 어색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박군이랑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이렇게 같이 뭐 술잔도 부딪히고 안주 먹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신경이 가는, 뭐 옆에 그 예쁜 여자들이라 신경이 뭐 그랬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자꾸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 두 아가씨는요, 정말로 전혀 우리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한테 인간적인 뭐 이렇게 관심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눈길 한번 이렇게 저희 쪽으로 시선 한번 이렇게 고개도 한 1도가 안, 그러니까 완전히 둘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쪽은 고개가 가. 근데 이쪽은 고개를 아예 돌리지도 않고 이 상태로 계속 이야기하고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아니 앞에 보면서 얘기하고 밥 먹고 뭐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뭐 옆에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시선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여기는 가죠. 근데 우리가 있는 이쪽으로는 전혀 고개가 1도도 안 움직이고 눈동자가 1도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둘이서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리고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그분이 조선족이어서 박군이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야, 이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옆에 일본의 그 털 많이 난 그 시커먼 그 일본 남자 원숭이 2마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 비하하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저 일본 보통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약간 이게 분노 게이지가 좀 있는 상태에서 다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해되시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네. 어찌됐건 그 털 많이 난 그 일본의 시커먼 남자들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면 얼마나 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고 더 불편했을 텐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젊은 귀여운 일본 아가씨들 둘이 앉아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좀 감사했어요. 사실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진짜 그렇게 두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눈길 한번 안 주고 이렇게 고개가 한번 안 돌아오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어색한 거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차라리 뭐 이렇게 좀 고개라도 돌리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눈이라도 한두 번 마주친다거나 뭐 하다보다 내가 먹는 안주라도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 옆 테이블에는 홍콩 그 관광객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4살짜리 애였고요. 꼬맹이 너무 귀여웠었고, 남편은 그러니까 파이낸스,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의사인, 그러니까 엘리트죠, 엘리트 부부죠.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바로 옆에 이제 또 좁으니까 이제 옆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근데 누가 말을 먼저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나.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어요. 왜냐면 그 광동말을 하더라고요. 들리니까 저는 광동 본토 중국 사람 아니면 홍콩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말을 걸어왔는데 홍콩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영어랑 보통어 섞어서 중국어로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얘기 민감한 얘기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혹시 제가 외국인이니까 혹시 그 홍콩에서 현재 민주화를 갈망하는 데모를 하는 걸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안다. 그걸 왜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너무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점점 더 그 홍콩을 간섭을 하고 점점점 자유를 옥죄어 온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그런 얘기 좀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민지로 생각하는 건 싱가포르 아니면 일본. 그 싱가포르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도 굉장히 자기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뭐 1년에 서너 번씩 놀러를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나도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데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자기 둘만 살면은 아이가 없으면 괜찮지만 우리 아기한테는 밝은 미래를 주고 싶은데 이 홍콩이라는 데가 너무나 중국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고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중국 사람들이 물가를 엄청나게 부동산이니 뭐니 너무나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문제야 이게 진짜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올려놔 니네들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놔서 자기는 금융회사 연봉이 높겠죠.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와이프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집을 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최근 한 5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런 좀 민감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저희 위챗을 또 교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챗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에 오면은 또 연락해라. 자기가 오키나와 놀러 가겠다. 저를 보러. 그리고 이 또 남편이 다이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다이빙 했던 저도 영상이랑 막 보여주고 사진도 서로 보여주고 이러면서 다이빙도 한번 같이 하자. 그리고 제가 여행사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액티비티도 할 거 아니냐. 자기가 뭐 홍콩에 뭐 다이빙 협회도 알고 있고 또 굉장히 큰 다이빙 샵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소개할 테니까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하는데 제가 도움도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중국 사람들 비즈니스 얘기 금방 하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사업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어제 어느새 전혀 연관이 없었지만 저는 홍콩에 엘리트 부부 친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제가 홍콩 가면 반드시 그 부부를 다시 볼 계획이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이 일본에 오거나 한국에 오거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니면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오키나와에 오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같이 만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이빙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저께 한쪽 일본의 여자 2명은 전혀 정말 너무 어색하리만큼 한번 고개에도 한번 1도도 안 돌리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랑 바꾸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기 늑다리 아재라서 그랬을 거다. 뭐 좀 잘생기고 섹시한 젊은 남자였으면은 관심을 여보세요. 아무리 제가 잘생겼었어도요 원빈이었었어도 걔네들은 아마 눈길 한번 안 모르겠다. 원빈 정도면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아니 웬만한 상황이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옆에 있는 일본 애들은 그렇게 오히려 그게 너무 저랑 바꾸는 의식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불편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 관심을 안 두고 너무 고개도 1도도 안 돌리니까 그게 더 저희를 의식한 것 같다. 불편한 의식이죠. 네. 그러고 옆에 있는 그 홍콩 관광객 그 부부, 그 가족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서 저는 새로운 친구가 또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이런 만남 내지는 그 관계, 친구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어떤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그러한 에피소드가 어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예. 지금 옛날 분위기 납니까? 자, 제 얘기가 재밌었습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는 거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으시면은 제 영상에 관련돼서 댓글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늘 코리아 파이팅!